저는 네이버 카페의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에서 활동 중인 멘토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위험물 산업기사 반응식 관련된 계산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풀이 진행에 앞서서 OT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 지금부터 풀이되는 그 문제는, 자, 요 제본 교재 있죠. 요 제본 교재에 있는 그 위험물 문제들을, 반응식 계산 문제들을 다 추려와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앞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 진행되는 그 영상에서는 문제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그 문제 파일은 요 카페, 우리 요 네이버 카페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거기 그 카페에서 위험물 산업기사 계산 풀이 영상 제일 첫 번째 게시글에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계산 문제 그 자료를 출력하셔가지고 이 영상과 함께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제 계산 문제 풀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그 문제 풀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풀이를 할 겁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이 문제 풀이는 위험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지만 저는 그 방법들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그쵸? 한 문제당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드릴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비례식 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비례식으로 풀이를 하는 방법. 두 번째,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1번하고 2번을 합친 비례식 더하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풀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 문제당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눈여겨서 보는 게 아니고 참고해서 좀 알아둘 부분이 있어요.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놈, 요 놈은 뭐예요? 그쵸? 기체에 관한 식이에요. 기체에 관한 식. 그러니까 얘는 기체만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그 공식입니다. 공식. 기체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런데 시중 교재나 제 교재 풀이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중 교재나 이런 교재들 중에 액체 위험물하고 고체 위험물도 요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풀이를 해내요. 따라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원칙상에는 요 놈은 잘못된 풀이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그 반응식에서 몰수를 고려해서 억지로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이러한 풀이 방법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공단에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도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 하지만 공단에서 이 방식에 대해서 오답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요 비례식하고 요 3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하고 비례식 더한 거, 요 1번과 3번 풀이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해 드릴 거고,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과정을 이제 풀이하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만 연습하면은 모두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실제 계산 문제를 포기를 해버리면
최종 합격을 포기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몇 번만 연습하면은 다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서 갖고 가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단위라는 놈이에요. 단위.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되게 막 단순해요. 단순하고 저는 요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킬로그램은 메타 삼승이고 그램은 리터다 라는 거, 요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인 건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쉽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고 킬로그램이 주어지고 부피를 구해라. 그러니까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예요. 질량이 주어지고 질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질량이 주어지고 부피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주고 메타 삼승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킬로그램 대입해서 메타 삼승을 구해내면 돼요. 이건 간단합니다. 문제풀이 앞으로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자, 킬로그램을 주고 메타 삼승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이하면 되는데, 이 킬로그램을 주고 리터를 구해라 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킬로그램을 메타 삼승으로 구해서 그 메타 삼승 구해진 거를 리터로 환산을 해서 답을 마킹하면은 그게 이제 정답으로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방식이 싫어 그러면은 킬로그램을 바로 그램으로 환산을 시켜서 문제에 대입을 시킨 다음에 그 그램을 대입을 해서 바로 리터로 구해내는 방법,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나타내 봤습니다. 또 실제로 질량이 킬로그램이 아닌 그램으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램으로 주어져서 리터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그램이 주어지고 메타 삼승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그램을 리터로 구해서 메타 삼승으로 단위 환산해서 답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나는 이렇게 가기 싫어 그러면은 바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시켜서 킬로그램을 대입해서 바로 메타 삼승을 구해내는 방법, 요 방법도 있다 라는 거, 요거는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문제풀이 하면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 언급을 안 할 경우에는 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례식 풀이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례식 풀이를 이제 하게 될 때 분자량과 뭐 22.4 그리고 몰 언제 어디서 무엇을 대입을 해야 되는지 되게 혼동을 많이 하세요.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 NA라는 나트륨이 있고 이게 물과 반응을 한대요. 물과 반응을 하면 두 개의 NaOH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수소 1몰이 생성이 됩니다. 요 반응식 같은 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례식 풀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하나 쓰고 여기에 뭐 하나 쓰고 그리고 여기에 뭐 하나 쓰고 여기에 뭐 하나 쓰게 돼요.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요 놈에 무엇을 주어지고 요 놈에 무엇을 구해라 라는 문제일 경우 이렇게 쓰고요. 요 놈에 무엇을 주고 요 놈에 뭘 구해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요 놈을 주고 요 놈에 무엇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시겠죠?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요. 어떤 거에, 어떤 물질에 무엇을 주고, 어떤 물질에 무엇을 구해라. 라고 분명히 주니까 그거에 맞는 위치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헷갈리니까 요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요 첫 번째 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표준 상태일 때에 무엇이 들어갈 거고요. 요 부분에 들어갈 거는 이제 문제에 제시한 값을 넣을 거예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10kg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수소의 부피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질량이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질량이.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면 요 자리에는 분자량이 들어가요. 분자량. 그리고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고 요놈의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도 분자량이 들어가요. 분자량. 잘 들으세요. 문제에서 질량이 주어지고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라는 말이 언급이 되면 무조건 분자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놈의 분자량, 요놈의 분자량. 근데 문제에서 요놈의 뭐 부피를 제시하고 요놈의 부피를 제시하고 요놈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22.4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도 22.4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놈의 몇 몰이 나트륨 몇 몰이 반응해서 수소 몇 몰이 발생하는가 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에 몰이 들어갈 거고 여기도 몰이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표준 상태라고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에서 그 질량이 주어지면 분자량을 넣어라. 그러면 요놈의 분자량을 넣으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피를 얘의 부피 예를 들어서 뭐 10리터의 부피를 넣어줬다. 제시를 했다. 그리고 얘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요놈의 그 1몰 표준 상태일 때의 부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22.4. 근데 2몰이니까 곱하기 2가 되죠. 이건 문제 풀이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피를 제시하면 22.4를 넣고 얘도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22.4를 넣는 거예요.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몰의 나트륨이 물과 반응해서 몇 몰의 수소가 발생하는가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여기에 앞에 있는 표준 상태일 때에 2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도 1몰이니까 1이 생략된 거니까 1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질량이면 분자량 그리고 부피면 22.4 그리고 몰이면 그냥 몰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밑에 부분에서는 문제 제시된 값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분자량 그러니까 여기 질량을 줘줬어요. 질량 뭐 10kg이다. 그러면 여기는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이 자리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kg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만약에 10리터의 부피를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는 1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4몰이 문제에서 제시되었다. 그럼 여기 4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관계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보면 자, 나트륨 뭐 10kg이 물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메타 3승은 이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자,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나트륨의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나트륨의 분자량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구해야 되는 기체의 뭐였어요? 그죠? 부피였죠. 부피. 질량이 아닌 부피니까 여기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부피니까 그치 22.4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게 부피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1몰이 생략된 거니까 1 곱하기 22.4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표준 상태일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 제시된 요 부분 밑에 부분은 문제에 제시된 요 10kg과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는 10kg 그리고 여기에는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이를 해보면 2 곱하기 분자량 대 22.4는 10kg 대 x 해서 x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요 놈이 지금은 처음이니까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다음부터는 이 관계는 이제 생략될 겁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분자량 곱하기 x는 10kg 대 22.4 메타 3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x만 남겨두면 2 곱하기 분자량 분의 10 곱하기 22.4 해서 요걸 풀어내면 이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비례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부분들을 요거 들어가는 부분을 좀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들으시고 숙제를 좀 해 두신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렇게 1번 풀이에요. 이게 1번 풀이니까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OT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험물 시험에서 계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놈에 관련해서는 기능사 또 산업기사 그리고 또 기능장 모두 같아요. 모두 풀이 방법도 같고 문제 유형도 같고 물질하고 그에 대한 수치들 이런 것만 좀 다르지 풀이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기능장에 출제됐던 게 기능사에도 출제가 되고요. 산업기사에도 출제가 되고 기능사에 출제됐던 게 산업기사에도 출제되고 기능장에도 출제되고 그래서 카페에 올라와 있는 만약에 산업기사 영상만 이제 시청을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기능사도 한번 봐보시고 요 산업기사도 한번 봐보시고 요 기능장도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위험물의 그 반응식 관련된 계산 문제는 모두 맞힐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 단위 관련해서 요 단위 관련해서는 그냥 요거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단위들도 좀 몇 가지 많이는 아니고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단위들은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험물에서 계산 문제를 포기하는 거는 자격증을 포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제가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니까 사실 그거 막 안 써봐도 계속 이동하면서만 들어도 똑같은 말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이렇게 대입이 되고 이러한 그 단어들도 제가 똑같이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럼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듣기만 하셔도 아마 한 70%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이러한 방법으로 풀이를 진행을 할 거다 라는 거 알고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가 아니죠. 모두 기출문제입니다. 모두 기출문제로 문제풀이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